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눈이 안 보이니까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안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노안이 왔나 보다 하고 방치하시고 병원에 안 오시다가 실명까지 가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루테인은 수정체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망막 세포를 건강하게 예방하는 약일 뿐입니다. 노안과 백내장 악화시키는 것에 억제하는 두 가지 물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안과 전문의 18년차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많은 노화의 징후들이 있어요.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피부도 굉장히 처지고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시는 게 40대 중반부터인데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처음으로 노화를 느꼈던 게 바로 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노화는 우리 몸의 노화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눈에 좋은 음식이 몸에 좋은 음식이랑 같거든요. 눈에 노안이 빨리 오면은 우리 몸의 노화도 빨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 보면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하신 70대 그런 분들 중에 눈이 나이가 드시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 하나같이 보면 당뇨도 없으시고 몸이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실제 교과서에서도 몸이 근육질인 분들이 노안이 조금 늦게 오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이런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노화와 노안은 직결된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저속노화란 말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저속노화 이퀄 저당입니다. 결국에는 급격한 당이 올라가는 것을 낮춰야 된다는 것이 저속노화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당이 높으신 분, 당이 확 올라가는 식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확실히 장기가 빨리 늙고요. 노안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당과 노화와 노안은 모두가 다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노안이 오고 백내장까지 오신 분들이 방치되면 치매가 더 빨리 온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라는 것은 자꾸 공부를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정보의 습득이 아무래도 노안과 노화와 직결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백내장이 심해서 오셨는데 취미생활이 뭐예요? 라고 하니까 유일하게 하는 것은 라디오 듣기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눈이 좋았을 때는 TV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하셨던 분이 눈이 나빠지니까 라디오밖에 안 듣는 게 눈 때문에 결국 귀로만 듣는 생활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꾸 뭔가를 받아들이는 정보 습득이 느려져서 치매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눈이라는 시각의 정보는 우리 몸 전체 감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우린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지하고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눈이 나빠져서 되지가 않는다면 뇌도 돌아가지 않고 치매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거죠.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눈이 안 보이니까 귀로만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안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너무 가까운 걸 하루 종일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가까운 거에 너무 많이 보니까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가까운 걸 보고 멀리 보고 하는 것은 우리 눈의 근육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이 근육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위에서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힘을 줘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절로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걸 계속 볼 때 근육이 계속 저절로 수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걸 계속 본다면 눈에도 무리가 오고 갑자기 초점이 안 잡히는 것처럼 노안이 온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겠는데요. 덩달아 안구건조증도 같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 30대 분들에게는 그것이 일시적인 증상이니까 걱정은 잘 안 하셔도 되고 미국 안과학에서도 스마트폰 보는 것이 노안을 더 악화시킨다는 근거는 없다라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내가 침침하다고 해서 노안이 왔나 보다 하고 방치하시고 병원에 안 오시다가 치료식을 제때를 놓쳐서 실명까지 가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반변성입니다. 황반변성은 그냥 침침한 게 아니라 휘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물에 선 같은 것이 있으면 한눈씩 가려서 휘어져 보이지 않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휘어져 보이면 빨리 와서 망막의 붓기를 빼는 주사를 맞으셔야 되고요. 그 주사를 제때 안 맞으면 그대로 실명을 하게 되십니다. 두 번째는 녹내장인데요. 녹내장은 나도 모르게 좀 침침하고 어두울 때 잘 안 보이고 이런 증상이 시작되면 사실 녹내장 말기예요. 그래서 녹내장은 40세가 넘어가면 한 번쯤은 반드시 검진을 하시는 게 좋겠고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녹내장 검진이 포함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검진을 하지 않고 침침함을 느꼈는데 이게 노안이라고 해서 방치했다가 너무 나빠져서 병원에 왔더니 말기 녹내장으로 안타깝게 진단을 받으시는 경우가 제가 꽤 많이 봤습니다. 50대 넘어서 은퇴를 하시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있어야 되는데 녹내장이 오셔서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녹내장 유병률은 70대 100명 중 1명이니까요. 한 번만 건강검진을 해보시거나 눈이 침침하면 한 번쯤은 의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백내장인지 노안인지 구별을 하는 건데요.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고 침침한데 이게 노안인지 백내장인지는 안과까지 오셔서 구별하실 필요는 없고, 내가 안경점 가셔서 안경을 맞췄는데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다, 안경 도수를 올려도 0.7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안과에 오셔서 백내장을 검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안은 가장 첫 번째로 느껴지는 증상이, 내가 가까운 거를 보는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사가 불러서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너무 앞이 안 보이는 그 증상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공놀이를 할 때 공이 움직이는 것을 막 따라가는 게 동적 시력이거든요. 동적 시력은 사물이 움직일 때 초점을 탁탁탁탁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 선수가 40대 이후에 은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이 움직이면 20, 30대만큼 보지를 못합니다. 동적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내가 가까운 걸 봤다 멀리 봤을 때 확확 움직이는 그 시선의 처리가 느려지게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노안의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게 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까운 것은 10대 때부터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8cm 이하로 보는 것은 10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30대만 돼도 15cm 이하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40대가 되면 25cm 이하로 잘 보이지 않고요. 50대가 되면 40cm 이하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래도 참을만 했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50살부터는 10cm씩 2년마다 뒤로 갑니다. 52세에 50cm, 54세에 60cm. 그것보다 멀어지는 54세 이후로는 가까운 거를 내 손안에서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노안의 진행 과정인 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30대 분들 노안 전혀 못 느끼고 계실 텐데요. 내 지문이 내 손바닥에 있는 손금이 10cm까지 가까이 가서도 보이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 이하는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 원시가 있으신 분들은 더 빨리 그게 느껴지고요. 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걸 워낙 잘 보이기 때문에 초점거리가 많지 않아도 가까운 걸 보셔서, 근시인 분들은 노안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 두 분 다 안경을 정시로 맞춰서 썼을 때의 노안에 오는 정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시인 분들도 안경을 벗고 가까운 걸 보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경을 쓰는 순간 눈이 원래 좋은 사람처럼 가까운 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안경 쓰고 가까운 게 안 보여서 자꾸 벗고 보시는 분들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많이 보면 눈이 침침하시잖아요. 그게 노안이 진행해서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집중해서 뭔가를 보면 자막 같은 거 읽을 때 특히나 그렇거든요. 눈을 감지 않으세요. 원래 우리가 눈을 적어도 6초에 한 번은 감아줘야 되고요. 그것도 꽉 감아줘야 됩니다. 눈이 아프신 분들은 5초간 꽉 감아주는 게 좋다고 문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집중해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모습을 한번 찍어보셔도 좋습니다. 6초 이상 눈을 감지 않고 계속 그거를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을 감는 순간 그걸 집중해서 따라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뜨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눈이 시리게 되고, 시리게 되는 게 장시간 길어지면 건조증이 생기실 수 있어서, 너무 눈이 건조하시면 갑자기 눈이 침침하게 보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안이라고 오인돼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가까운 걸 보다 보면 이것도 눈에 피로가 생기니까 갑자기 초점을 잡는 근육이 퍼져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을 다시 이완시키는 것이 눈을 감는 것 또는 멀리 보는 것, 아니면 아예 수면을 취하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햇볕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블루라이트가 정말 눈에 좋지 않을까,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에서 지금 청색광에 대해서 눈이 나빠질 거라는 광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색광을 차단하는 것이 눈의 건강에 매우 좋다는 그런 광고는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청색광이 눈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뚜렷하게 또 해가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을 아무리 많이 봐도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파란 하늘은 핸드폰에 있는 블루라이트의 500배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핸드폰을 하루 종일 봐도 햇볕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햇볕에서도 블루라이트가 나오고 그것이 5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그런데 우리가 LED를 너무 많이 쐬면 눈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이게 눈이 나빠질까봐 일부러 빛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고 배경이라도 까맣게 만들고자 다크모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크모드를 쓰면 우리가 어둡다고 눈이 인식을 해서 동공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빛을 다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다크모드로 했다고 해서 더 적어지냐는 것은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공이 커지게 되면 초점이 좀 덜 맞습니다. 그래서 빛도 퍼지게 되고 다크모드로 보면 뭔가 또렷한 글씨로 보이지가 않고 약간 블러하게 번져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눈이 계속 초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 경련을 일으키니까 오히려 더 눈이 피로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크모드 보셨던 분들이 눈 피로하지 않으려고 보는데 실제로 다크모드 보니까 더 눈이 아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다크모드는 그렇게 유용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내가 LED 빛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다면 그냥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켜거나 전체적인 화면을 좀 어둡게 해서 빛의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담배는 백내장을 빨리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담배는 혈관을 나쁘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체 기능도 나빠지게 만드는 역할을 해서 담배는 확실히 들어있고요. 술이랑 커피는 증명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면 둘 다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너무나 큰 탈수는 백내장을 유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탈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커피 많이 드시면 잠이 부족하잖아요. 잠이 부족하면 안구건조증이 직방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연결될 수는 있겠습니다. 엎드려서 자서 눈을 이렇게 누르는 행동은 사실은 좋지 않거든요. 눈은 누르는 것, 비비는 것 다 좋지 않습니다. 눈에 영향을 끼치는 뭔가의 외상, 그 외상이 꽉 맞는 것을 포함해서 살살 비비는 것까지 정말 다양한 외상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요. 이 외상이 노안과 백내장을 악화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아토피 환자분들은 정말 너무나도 가려워서 눈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세게 비비게 되거든요. 아토피 환자분들은 백내장이 빨리 옵니다. 20대 때 백내장 오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눈을 비비는 건 백내장만 오는 게 아니라 망막박리도 빨리 와서 아토피 환자분들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도 망막박리까지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눈을 비비는 습관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비벼서 20대 때 백내장이 오는데, 가끔 비비시는 분들은 내가 60대 때, 70대 때 올게 50대 때 오실 수도 있거든요. 좋지 않고, 엎드려서 자면 백내장에 외상을 주지만 즉각적으로 각막이 찌그러져요. 각막은 누르면 쏙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누르고 있으면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 걸립니다. 초등학생들 드림렌즈 끼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드림렌즈 빼면 잘 보이잖아요. 드림렌즈가 눈을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6시간, 7시간 동안 드림렌즈가 밤에 눈을 눌러주고 있다가 그 렌즈를 뺀다고 해서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는 눈이 안 튀어나오니까 멀리 잘 보이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주무시다가 갑자기 딱 일어났더니 앞이 안 보이면 각막이 눌려서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노화는 눈의 노화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늙는 습관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저속노화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그거 따라 하시면 똑같이 노안도 덜 오게 되실 거예요. 저속노화의 핵심은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거고,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는 무조건 우리가 먹는 것 때문이거든요. 가공식품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거를 여러분들께 알리는 고마운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가공식품에 대한 제한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이 어떻게 혈당을 많이 올려서 우리 몸을 나빠지게 만들어도 이것을 제한하는 법이 없고, 그냥 소비자가 알아서 똑똑하게 얼마나 저당인지 확인하고 드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냥 식품으로 먹는 것들은 식이섬유가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그렇게 많이 올릴 일이 없는데, 우리가 가공을 해서 먹는 여러 가지 것들, 밀가루나 설탕도 가공이고, 심지어 아침에 먹는 건강한 그래놀라조차도 한 컵당 각설탕 3, 4개나 들어있을 정도로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당이라고 써있는 것조차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음료수 정말 많이 먹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음료수 많이 드셨을까요? 차를 많이 드셨지 음료수 많이 안 드셨거든요. 과일 주스도 이렇게 갈아 먹는 세대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당을 올리는 습관이 가장 급속한 노화의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 몸이 썩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썩는 것을 덜 썩게 하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많이 먹거나 건강한 음식을 드셔야 되겠죠. 노안과 백내장 악화시키는 것에 억제하는 2가지 물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C, 두 번째는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이 우리 얼굴 미백 주사로 유명한 글루타치온 주사가 있는데, 미백 주사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기미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건데, 기미가 바로 노화거든요. 근데 우리 수정체도 피부와 똑같은 콜라겐이거든요. 백내장 보면 기미처럼 갈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똑같이 미백 주사인 글루타치온이 부족해서 백내장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원리를 이용해서 글루타치온을 주사를 맞거나
글루타치온 흡수 잘 되는 것을 드시거나 글루타치온 자체가 운동하면 생긴다고 돼 있어서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글루타치온 합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루테인은 망막 색소이거든요. 망막을 보호해주는 색소인데요. 자외선으로부터 망막 세포가 파괴되지 않게 색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색소가 루테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루테인은 점점 나이가 되면 빠지니까 이것을 채워줘서 복용해주면 좋겠죠. 실제로 루테인을 90일간 복용했더니 망막 색소가 진해졌다는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루테인은 수정체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망막을 진하게 만드는 망막 세포를 건강하게 예방하는 약일 뿐입니다. 노안까지 교정하는 백내장 수술이 등장한 지가 90년대인데요. 그때부터 이중초점, 삼중초점, 이제는 연속초점의 전초점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안이 오기 전에 원래 초점을 맞췄던 원리는 우리 눈 안에 있는 카메라 렌즈 같은 수정체가 시시각각 도수를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시시각각 도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생체학적인 렌즈의 개발은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초점 안경을 쓰는 그 안경 같은 것을 조그만하게 동공 뒤쪽에 렌즈를 넣어서 다초점 안경을 눈에 심는 효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초점 안경 쓰시는 분들도 보시면 모든 거리가 잘 보이지 않고 멀리나 가까이 보이는 이중초점 아니면 그라데이션으로 맞추신 분들은 이제 멀리 중간거리 가까운 것을 이렇게 초점을 안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눈 안에 넣는 다초점 렌즈도 모든 거리가 잘 보이진 않고 비어 보이는 데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노안이 오셔서 백내장 수술을 노안까지 포함해서 받으시면 20, 30대로 돌아가는 방법도 없고 40대 초중반도 되지 않고 이 수술의 결과는 아무리 잘 나와도 47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 중에 노안이 너무 와서 내가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노안 백내장 수술을 성급하게 받으셔서 후회를 하신 분을 봤어요. 그래서 45세부터는 노안이 와도 노안 백내장 수술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저는 권유드리는 나이대는 50대 중반 정도 가까운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까지도 안 보이시는 나이가 50대 중반이거든요. 그리고 60세 넘어가면 이제 수정체 기능이 사라졌으니까 사실 제거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안 백내장 수술을 받으셔도 괜찮은데 그 전에는 차라리 노안 라식이나 아니면 노안 렌즈 삽입술 아니면 그냥 노안 소프트 렌즈 이런 걸로 대체를 하시고 좀 더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안은 예전에 눈에 힘이 빠져서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연구 끝에 그것이 아니라 수정체라는 우리 눈에 초점을 맞춰주는 시시각각 변하는 도수가 있는데 이 도수가 변하지 않고 딱딱해져서 완전히 고정됐기 때문에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체라는 것이 원래 동그랗게 말랑말랑한 젤리이고 60%가 물이어서 저절로 커졌다 작아졌다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 기능이 60대가 되면 모두가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불필요하니까 이제 기능도 없고 피해만 주는 혼탁이 있으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0% 이상 노안의 이유는 수정체의 탄력 때문에 생기고 이것은 10대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60대 때는 아예 안 움직여져서 딱 하나의 초점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근육이 있어야지만 수정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거든요. 근육의 힘이 10% 정도 작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논문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근육의 힘은 나이 들어서도 거의 똑같이 유지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 운동을 해서 노안이 좋아질 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잘못된 상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눈 운동은 근육을 좋아지게 만드는 건데 우리가 거의 평생 동안 상실되지 않고 그 근육의 힘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나중에 아무리 당겨도 수정체가 딱딱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절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 노안의 원리는 수정체의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는 이유 때문입니다. 근거가 있는 논문으로 찾아보시면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건데요. 미국 안과학회에서 눈 운동으로 노안이 좋아진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에디슨이 불을 발명한 뒤에 밤에 불이 켜지는 전기가 보급된 때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눈이 많이 나빠졌어요. 사람들이. 밤에 불을 안 끄고 불을 켜고 가까운 것을 보고 잠을 자지 않고 근거리 활동을 밤에도 하고 밤에 불을 켜고 자는 것도 근시를 유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때 굉장히 근시가 많이 나빠져서 그때 눈 운동센터, 시각센터가 되게 많이 생겼는데 이 일시적인 효과이고 결국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돼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눈 운동이라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직까지 잔재로 남아있는 거지 이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노안 진행은 수정체의 경화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노화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새치 염색을 많이 할수록 더 새치가 많이 생기냐 이런 느낌처럼 사실 돋보기를 쓴다고 해서 더 노안이 빨리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쓰게 되면 우리 눈의 조절력이 연습을 안 하게 되죠. 편안하게 보니까. 그래서 그걸 뺐을 때 갑자기 다시 조절해서 보려고 하면 쉽지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쓰고 나서 오히려 더 노안이 심해졌다고 느끼실 수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 노안 자체가 심해지는 이유는 수정체 경화이고 수정체 경화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근육을 쓰지 않음으로써 느껴지는 노안 증상이므로 이것은 노안이 더 빨리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돋보기를 늦게 쓰는 것이 눈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노안을 덜 느끼고 싶다면 가능한 한 저도수의 돋보기나 돋보기를 안 쓰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눈알은 수정체가 있고 그 뒤쪽으로 망막 앞에 유리체라는 물컹물컹한 점성이 높은 물은 아닌데 또 젤리도 아닌 그런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콜라겐이거든요. 우리 얼굴 처지는 게 콜라겐이 끊어져서예요. 얘도 끊어집니다. 배열이 딱 규칙적으로 있던 콜라겐이 끊어지면서 들러붙어요. 자기네들끼리 무너져요. 그리고 쪼그라들고 들러붙으면서 덩어리가 생기게 되고 갑자기 그게 비문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50세 넘어서 비문증 모두가 다 한 번씩은 생기시고 시축에 있으면 보이고요. 가라앉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였다가 안 보였다 하는 거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가라앉거나 분해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50% 이상이고 계속 보이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우선 눈을 많이 비비면 비문증이 많이 생기니까 많이 비비지 않는 게 좋겠고요. 고도근시이신 분들 빨리 생겨요. 왜냐면 고도근시 눈알이 길어지니까 유리체가 이미 따라가지 못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유리체가 이미 쪼그라듭니다. 고도근시는 눈 뒤로 길어지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눈알이 커요. 따라가지 못해서 유리체 변성이 잘 생기고 또는 결국엔 노화예요. 콜라겐 드시고 또 콜라겐이 탱탱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식습관, 생활 습관을 갖추시면 비문증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